자, 오늘은 참외 하우스 선충의 방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한간에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, 대두되고 토양 훈증 처리제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,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참외 하우스 선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느냐의 차이거든요. 예전에는 참외 하우스의 선충의 방제를 언제 할 것인가라고 따지면 거의 대부분 바짝만 할때 선충의 방제를 했습니다. 그때 선충약을 살포하고 또는 선충약 살포 못 하신 분들은 작기 중에 농사 중에 선충약을 관주를 하셨죠. 이 방법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한 5, 6년 전에 토양 훈증 처리제가 나오면서 이 추세가 좀 바뀌게 됐죠. 제일 처음에 참외 밭 놓을 때 우리가 했었던 선충 방제의 방법은 열처리였습니다. 열처리였고 미처 열처리를 못 하신 분들은 물로타리를 쳐서 전체적인 물에 의해서 물 따라서 선충이 지압으로 이동시키는, 그래서 잠깐 어느 정도 선충의 밀도를 낮춰주는 그런 걸 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약품으로 나온 게 훈증 처리제였죠. 근데 제일 처음에 훈증 처리제 나오는 게 굉장히 비쌌습니다. 비싸고 농가들이 사용하시기에 약간 혼선이랄까 익숙하지가 않아서 효과가 잘 나오는 데도 있었는 반면에 덜 나오는 데도 있었죠. 그래서 훈증 처리제가 지금은 이제 5, 6년 되면서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는 밥 놓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성충의 방제 중에서는 뭐가 제일 좋은가 따지면 사실은 열처리나 물로타리를 사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많아서 나는 열처리나 물로타리 했기 때문에 선충약 안 넣어도 된다 얘기하시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별로다. 왜? 열처리나 물로타리는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. 물론 열처리 할 때 하우스의 온도가 많이 올라서 선충의 방제가 되겠죠.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. 그렇지만은 믿을 만큼의 효과는 안 나올 수 있다. 또 물로타리도 믿을 만한 효과는 안 나올 수 있다. 근데 훈증 처리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처리하는 방식으로 따지면. 그러면 이제 이 토양 훈증 처리제는 무엇이 좋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,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.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토양 훈증 처리제는 어떤 게 있느냐, 어떤 제품들이 있느냐. 두 가지,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제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는 물하고 약재하고 만나버리면 바로 가스이 발생되는 제품이 있고, 두 번째 물하고 약재하고 만나서 지온이 한 20도에서 25도 이상 올라가면 그때 돼서 가스가 발생하는, 이 크게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제품이 있고, 사실은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 2번이 물 약재 지온 25%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. 그럼 이 제품은 대표적인 품목명이 메타소즘이 이제 42%짜리가 있죠. 요즘 뭐 25%짜리도 좀 나옵니다만 가능하면 함량이 많은 걸 사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면 이제 물 플러스 약재 만나서 가스가 바로 나오는 것보다 지온이 이제 25% 올라갔을 때, 25도씩 올라갔을 때 가스 발생되는 게 왜 중요하냐? 하우스 안에 이제 이게 토양이라고 치시면 물이 이제 야객이 관주가 되겠죠. 그러면 어느 정도 야객이 내려가서 한 10에서 20cm 정도 내려갑니다. 그죠? 내려간 다음에 위에서 가스가 발생해서 올라오면 이 부분에 처리되는 효과가 좀 더 있지 않겠느냐. 물하고 약재가 만나서 바로 가스가 발생돼 버리면 들어가면서 계속 가스를 가는 것은 위로만 비싼데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물하고 약재하고 만나서 지온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들어갔다가 지온이 올랐을 때 터져 나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.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약재를 처방해 봤을 때 사용하시는 농가분들의 만족도는 이 메타소돈 42%짜리가 가장 그나마 좀 좋았다.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 메타소돈 42%짜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으느냐, 또는 처리했을 때 문제점이 있느냐,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토양 훈증 처리제 뭐 문제점은 없나,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. 왜냐면 이 토양 내에 처리된 처리층에 병해충도 사멸되겠지만은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까지 다 죽게 됩니다. 가스 처리제 같은 경우에 다 죽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런 물음을 하시죠. 미생물 다 죽어보면 농사 짓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럼 이 처리층에 있는 병해충이나 미생물 다 죽었어요.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, 그 밑에 존재하는 미생물 등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? 위로 올라오겠죠, 그죠? 위로 올라옵니다. 올라와서 뭐 빠르게는 거의 한 뭐 보름, 뭐 길게는 뭐 20일, 뭐 20일도 채 안 갈 것 같아요, 그죠?
한 보름 정도면 다 올라와서 농사 짓는데 아무 문제도 없게끔 그렇게 보통 우리 이 훈증 처리제 처리하고 난 다음에 바짝만 할 때까지 거의 길면은 뭐 한 달, 한 두 달까지도 가고 아무리 짧아도 보름 이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미생물이 다시 올라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. 또 깨끗해졌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좋은 미생물이 먼저 올라오지 않겠느냐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훈증 처리제의 문제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게, 이 부분 깨끗해졌죠? 처리체 깨끗해졌습니다. 그럼 미생물 올라오죠, 그죠? 그리고 처리할 때 가스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 덩굴에 있는 병해충까지도 다 사멸이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요즘 참외 덩굴 어디 버릴 때도 없지 않습니까, 그죠? 파쇄해서 다시 땅에 들어갑니다. 들어갈 때 깨끗한 들어가면 이 자체가 또 비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, 그죠? 더 좋은 유기물이 되니까 농사 짓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거고, 밑에는 이게 깨끗하게 해놓으셨으면 이게 미생물이 죽을까봐 걱정하시는 것보다 깨끗해진 데에 깨끗하니까 깨끗한 비료, 유기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유기물 부료 같은 거, 요런 걸 잡아 넣어서 농사를 지으시면 좀 더 깨끗한 환경에 참외가 더 잘 자랄 수 있지 않겠나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토양 훈증 처리제에서 메타소듐 42%짜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러면 이제 메타소듐은 말 그대로 액제가 관주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러려면은 이 약재가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한번 토양에 관수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왜?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은 물 따라 이동하지 않습니까? 그죠? 마른 땅에 바로 이 메타소듐 액제의 약재를 관수해 버리면 가는 데만 가겠죠. 안 가는 자리는 안 갈 거지 않습니까? 그럼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토양, 이제 그 참외 하우스 내 토양에 골고루 약재가 처리되는 게 목적이겠죠. 그렇다면 이 약재가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물을 한번 관수해 주신 다음에, 그럼 충분히 물을 관수하시고 난 다음에 하루나 이틀 정도 물이 잦아들었을 때 그때 약재를 관수하는 거죠. 영양제 주듯이 한 뭐 분소수 같으면 한 20분 내외, 2, 30분, 뭐 점적호수 같으면 한 1시간 정도에서 이제 영양제 주듯이 처리를 하는 거죠. 그때 중요한 거는 맑은 날입니다. 왜? 지온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맑은 날 처리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이 충분히 관수해 주신다는 말은 이게 토양이면 충분히 물을 관수했습니다. 관수하면 이 물이 어느 정도 이제 잦아들겠죠. 밑으로 잦아들고 이 공간층이 생기지 않습니까? 그때 약재가 들어가 버리면 이 공간에 약재가 들어가지고, 그 다음에 맑은 날 지온이 오르면 이 부분에서 가스가 터져 올라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메타소듐 이제 그 토양 훈증제 처리하실 때에는 충분히 관수를 하고 난 뒤 하루나 이틀, 1일이나 2일 정도 지난 후에 약재 처리를 영양제 주듯이 관주를 해주시고, 맑은 날, 지온이 있는 날 해주시고, 그 다음에 7일이나 10일 정도 하우스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패드 안 열리는 거 잘 확인하시고 패드 딱 닫아 놓으시고, 그래서 한 7일이나 10일 정도 밀봉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. 그럼 여기서 또 질문 나오시는 게 뭐냐면, 그럼 약재를 처리할 때 덩굴이 참외 덩굴이 있는 상태가 좋으냐 없는 상태가 좋으냐 이걸 질문하시거든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. 이거는 요 다음 카트에 사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 토양 훈증 처리제를 어떻게 관주하실 거냐라고 많이 물으시거든요.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덩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넣어도 되느냐? 넣어도 됩니다. 두 번째, 열처리 하듯이 나 농을 다 밀어놓고 다 이제 중간으로 모아놓고 그렇게 처리하란다. 더 좋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, 참외 덩굴 키우실 때 미리 골조를 못 뽑아서 골조 그대로 있어요. 참외 덩굴도 그대로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느냐? 그 위에 그냥 흰 비닐을 덮으세요. 흰 비닐을 덮으시고 그대로 관주 넣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처리 부분이 밑에 천비닐 깔은 그대로 놓으셔도 지온 올라서 가스 터져서 그 위에 있는 부분까지 다 죽고 토양 내에도 소독 처리가 됩니다. 두 번째, 골조 없이 그냥 참외 덩굴만 있다 더 좋죠. 그 위에 덩굴 위에 참외 비닐 쏙비닐을 덮으시고 관주 넣으시면 됩니다. 또 부지런하신 분들 골조도 걷어내고 참외 덩굴도 중간으로 모으고 천비닐로 빼내고 그 위에 속비닐을 덮으셨다. 제일 좋겠죠, 그죠? 그렇지만 그 세 가지 방법이 어떤 걸 하셔도
큰 무리는 없었습니다.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시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덩굴이 있든 없든 모아놨든 안 모아놨든 청비늘을 제거했든 안 했든 속비늘로만 덮어주시고요. 약재를 관주하시기 전에 충분히 물을 대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, 그 다음 중요한 게 그물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 햇빛이 좋아가지고 지온이 잘 올라갈 수 있을 때 그때 관주 주시는 게 더 좋고,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지 뭐 참외 덩굴이 있든 뭐 모아놨든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다.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한 방법으로 관주해 줄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 토양 훈증 처리제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크게는 지금 네마섹터 소일킹 두 가지 부분이 있고요. 이 두 가지 제품은 전체 메타소듐 42%짜리 제품입니다. 메타소듐은 25% 제품이 있고요, 42% 제품이 있는데 농가 만족도는 42%가 더 나왔다. 그리고 가격이 비슷하면 당연히 함량이 높은 게 사용하시기에 더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, 제일 처음에 메타소듐 42%짜리가 나왔을 때 하우스 한 동당 100m 기준에 사용량이 25리터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 농가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불편함이 있었고, 또 금액도 좀 높은 고가에 속했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이제 몇 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한 반년 정도만 사용해도 사실 선충의 밀도를 낮추는 부분이라든지 덩굴에 존재하는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났거든요. 그러면 25리터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15리터 정도 제품에 한 반년 정도 사용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나타났고, 어느 정도의 양량을 넣는다기보다는 처리하실 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처리하실 때 충분히 물을 관조해 주시고, 그 다음에 맑은 날 지온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날에 살포해 주시는 사용 방법적인 측면을 조금 더 주의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더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느냐, 그렇게 보여지겠습니다. 그래서 제품을 어떤 걸 사용하실까 해서는 당연히 메타소듐 42% 사용해 주시고, 처리 양량은 등록 기준보다는 조금 적은 양량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나타냈다. 단 처리하실 때 충분한 관수, 맑은 날 등 처리하시는데 좀 더 꼼꼼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겠다,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